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추미애 사단의 선봉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대충 이런 겁니다. 2012년, 그 지금도 8년 전이죠. 2012년에 보면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양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세웠고, 또 2013년 5월부터 한 2년 동안 요양급여로 건보로부터 22억가량을 갖다가 불법으로 받았다. 즉 이것이 사기다 라는 것입니다. 당초 이 문제는 아마 2014년, 2015년 그 무렵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시 검찰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 씨, 장모 최 씨와 동업자들은 다 어쨌든 실형을 받게 되었고, 다만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2014년 5월경에 그 책임 면제 각서를 쓰고, 그래서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또다시 올 초에 보면 최강욱, 아시죠 여러분? 조국사단의 선봉장 최강욱 대표가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여 이른바 수사선상에서 보고받지 마라, 수사지휘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죠. 마침 보니까 그 형사 6부는 그 최 씨의 변호인들에게 25일, 즉 내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 이 얘기해놓고 오늘 전격적으로 최 씨를 갖다가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 최근에도 보니까 지난 10월 말 국정감사 중에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갖다가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그거는 부당한 것이다, 불법인 것이다 라고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3일 또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부장검사 또 차장검사, 신임 부장 차장검사들을 갖다가 그 앞에 두고 특강하는 자리에서 계속 공정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지는 권력자들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갖다가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본질인 것이지, 섣불리 검찰을 갖다가 청와대나 또 정치인이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의 사냥개로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라고 질러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도 엄청 뿔이 난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선봉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 해놓고 오늘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기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초동 일각에서는 이것이 형사 6부 부장검사의 결심이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 내지는 어떻게 보면 사주를 받고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의 장모를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단독으로 독단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최강욱 씨, 열린민주당인가요? 최강욱 대표가 2020년 4월 올 4.15 총선 그 언저리에 윤석열 총장과 그 장모 최 씨를 갖다가 고발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보면 들쑤셔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 네 마누라와 네 장모는 우리 손아귀 즉 볼모로 잡혀있으니 빨리 사표 써라 라고 음으로 양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이 건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2013년 5월부터 물론 그 의료재단을 갖다가 건립한 것은 2012년 11월인가 됩니다만 5월부터 2년 동안 22억 9천만 원의 그 불법 요양급여를 갖다가 사기로 받았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고소 고발되어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검찰에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는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던가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놓고 당시 검찰의 특수부와 검찰의 공안부가 대판 싸웁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법무장관은 황교안 법무장관이었고, 이 황교안 법무장관은 공안부 출신입니다. 검찰총장은 최동욱 검찰총장이었습니다. 특수부 출신입니다. 특수부와 공안부가 대판 싸웁니다. 그때 윤석열 여주지청장 수사팀장이 얘기했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 결국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는 여주지청장이죠, 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미운털이 박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주지청장 하던 윤석열 검사는 대구고검 검사, 평검사로 쫓겨나게 됩니다. 2013년 말부터 거의 2016년 10월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롤백할 때까지 무려 3년 몇 개월을 갖다가 외곽 대구고검, 대전고검의 검사로서 그야말로 절치부심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 윤석열 검사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면 만약에 윤석열 검사의 장모가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간에 만약에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그걸 살려둘 일이 없죠. 살려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현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누렛가시였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검사의 장모 문제,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내용을 갖고 뒤늦게 보면은 이 문제를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고소 고발하고, 또 보면 최근에 일련의 같은 흐름이 있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침을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제가 보기에는 거짓 증언, 허위 증언, 아니면 짜맞춘 증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동업자였다는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책임 면제 각서는 위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2017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2019년 7월 15일, 또 그 앞서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것이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때 멀쩡하던 이야기가 갑자기 보면 조국 사태,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법불악이라고 하죠. 검사들의 좌우명입니다. 법은 귀함에 아부하지 않는다. 즉 높은데 아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불악입니다. 그런 자세로 치고 들어갔을 때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를 온갖 수모를 주고, 너 이래도 버텨볼래? 이래도 버텨볼래? 자, 지난주 기억하시죠? 특활비 문제 갖고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야, 윤석열 나와! 라고 모욕을 주고, 이제는 어떡하든지 자, 너희 장모, 너희 부인 우리 다 손하기해서, 마침 보니까 이번에 이 최강욱 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장모 최 씨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만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각하 지금 무혐의 처리되었고요. 또 뭐 비슷한 경우로 같이 고발되었던 부인 김건희 씨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만 다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결국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장모를 갖다 볼모 삼아서,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시절에 검찰로부터도 불기소 처분되었던 사안을 갖고 또다시 어떤 사건을 만들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사건 관련해서 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가 맡아라 저 부가 맡아라, 아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교통정리하는 모양인데 서로 안 맞겠다 하는 가운데 분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검사들은 바보 아닙니다. 이 정권이 무리하게 그야말로 가상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면 생사람, 흔히 생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생사람을 잡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릎을 꿇리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최소한 제대로 정신 박힌 부장검사들이라면 이 건을 안 맡으려고 들겠죠. 사실 이번에 최 씨를 갖다가 불구속 기소한 형사 6부 같은 경우도 아마 부장검사가 25일, 즉 내일까지 최 씨 변호인에게 자 의견서를 제출하라. 그럼 의견서 제출받으면 그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떠한 무리수로서 뒤에서 칼로 쿡쿡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내일까지 의견서 제출하라 그래놓고 오늘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결국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칼춤을 추고 있고 그 칼춤 추는데 장단을 맞추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바쁜 거예요. 윤석열이 버티면 버틸수록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취약하다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4월 7일 이전에 반드시 윤석열을 꺾어내야 된다, 찍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무리한 또 수사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우선 개략적인 상황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